그 다음, 꼭지를 잡지 않는 방법. 만약에 내가 지금 살려는 아파트가 내 상급지와 비교했을 때 상급지보다 많이 상승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걸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파트가 아무리 좋고 거기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되면 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분당, 그 다음에 구미동, 분당의 순회동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구미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 풍덕청동입니다. 이게 수지 쪽으로 내려오는 건데 전 저점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저점에서 얘가 198%가 올랐습니다.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고점까지. 그리고 얘는 184%가 올랐어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죠. 저는 제일 상급지랑 그 다음 급지 이제 그 차이가 한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똑같이 오르는 것보다는 보통은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올랐거나 더 많이 올랐다면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87%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미동의 까치마을이 184%밖에 안 올랐는데 얘가 187% 올랐다. 근데 얘가 하급지야. 그러면 얘를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꼭지를 잡지 않으면 된다. 비싼 걸 사지 않으면 된다. 근데 어떤 게 비싼 거다? 내가 상급지 애들보다 더 많이 올랐어. 이런 애들을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상급지의 하락폭이 하급지보다 만약에 크다. 잠실과 판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판교가 좋다고 주장할 거고 누군가는 잠실이 좋다고 주장할 거지만 저는 주관적으로 잠실이 가격이 더 비싸고 잠실이 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가 그걸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빨간색이 잠실 엘스고 두 번째 백현 2단지 휴먼시아라는 이 두 개의 아파트만 비교해 봤을 때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 엘스 20억 무너졌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백현마을 2단지 아파트는 어때요? 지금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매수하는 가격이 얘가 더 비쌉니다. 그럼 얘네 둘 중에 뭘 사야 돼요? 가격이 잘 버티고 있는 얘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얘를 사야 될까요? 확률적으로 어떤 게 더 나중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무조건 얘라고 생각합니다. 잠실 엘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가격이 버티네? 얘가 더 좋은 애인가? 그래. 판교가 미래 가치가 좋지. 역시 판교. 그래. 판교 미래 가치를 보고 난 호재를 보고 얘를 투자할 거야.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잠실 엘스가 지금 가격이 빠졌을 때 이때가 오히려 잠실 입성을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얼마 전에 15억 이상 대출 풀리는 것도 나왔죠. 주담대 풀리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차라리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하는 것과 늘 반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꼭지를 잡지 않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오를 지역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도 앞으로 오를 길목을 선점해 놓는 거죠. 원래 더 좋았던 애가 하급지에 있는 애보다 가격이 더 싸졌네?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아직 19억 고층도 비싸. 얘 15억까지 떨어져야 돼. 뭐 12억까지 떨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낮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가 오히려 더 기회다. 그래서 이런 잠실 엘스만은 꼭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상급지와 하급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아파트들이 보인다면 그때가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는 길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프레임.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저는 좋냐 안 좋냐의 개념보다는 싸냐 비싸냐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가락동에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가 있고 가락동에 그 바로 옆에 되게 소단지인 206세대짜리 보이시죠? 206세대짜리인 송파 동부 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연식도 그렇고 세대수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어느 하나 얘가 이기는 게 없습니다. 얘는 05년식이고 얘는 거의 19년 12월 정도 시기니까 얘는 엄청 신축의 대단지에 그다음에 레미안 자 이런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고 얘는 동부 센트레빌이에요. 누가 봐도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으로 봐서는 얘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19년 4월 정도부터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한 8억 고점까지 8억 정도 올랐었어요. 그런데 얘도 거의 7, 8억 정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얘는 투자금이 9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8억에서 9억. 얘는 그때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누가 높냐라고 봤을 땐 얘가 높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얘를 어떻게 사? 얘 바로 옆에 붙어있고 얘 무시당해가지고 안 돼. 근데 내가 살 게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데도 그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왜 19년 4월 이때 왜 저렴했느냐? 이렇게 대단지에 입주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격이 눌려 있었고 잠깐 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누군가는 그때 용기 있게 들어갔던 거고 누군가는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만 봤을 때 얘는 안 좋은 아파트라고 단정짓고 얘를 투자를 안 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서울에 3억이나 4억 정도로 얘를 미리 사놨었다면 지금 8, 9억 정도의 차익, 물론 지금은 좀 떨어졌겠지만 그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으로만 봤다면,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으로 봤다면 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창원이에요. 창원에 용호동에 있는 용지더샵 레이크파크랑 그 다음에 양덕동에 있는 한일타운 4차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얘가 훨씬 좋은 아파트고 얘는 한참 뒤에 올랐어요. 근데 얘가 17년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얘는 20년 1월 정도부터 올랐습니다. 그때까지 얘는 2억 1천만 원이 넘게 올랐어요. 무려 41%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가격이 빠졌던 얘는 그때 샀었으면은 얘는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이 7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으로만 보면은 얘는 사면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왜? 용지더샵 레이크파크가 대장 입지고 얘가 1급지고 얘가 좋은 아파트니까. 그런데 얘는 그때 당시에 투자금 2천 정도로 2억을 벌 수 있었고 무려 10배, 그러니까 1000%죠. 수익률로 따지면. 근데 얘는 만약에 이때 샀었으면은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수익률도 물론 적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많이 먹진 못했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드릴 개념인데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보다 싸냐 비싸냐의 프레임으로 그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를 항상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꼭 그런 관점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